네, 이렇게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중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지금까지의 전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흘째를 지금 이제 맞았고요. 예.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사상자도 이제 많이 늘고 있고. 예. 현재 전황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네. 공중 우세, 즉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 지상의 방공망까지 제압한 상태에서 체계 마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 이란은 사실은 초기에 수뇌부가 제거돼서 굉장히 의사결정이 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해외의 대리 세력들을 활용해서 비대칭적인 반격을 통해서 소모전 그리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모습은 전면전이 아닌 고강도의 제한된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더 개입해서 전선이 더 커지고 길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들이 개입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그 소위 프락시들, 이 대리 세력들은 이란의 지원에 의해서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지금 하다못해 어떤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 대리 세력들, 특히나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실 이미 괴멸됐어요. 후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어떠한 행동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이것이 전황을 바꿀 정도의 타격은 될 수가 없을 거고 아마도 간헐적인 공격. 그래서 이렇게 그 주위를 이스라엘군 혹은 미군의 주위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즉 지금 예. 전선이 너무 이란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이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돌리기 위한 그런 역할은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란에서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트럼프는 4, 5주를 얘기했잖아요. 예. 4, 5주 만에 끝낼 거고 근데 그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끝나는 시점 예. 이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예. 목표가 이루어져야 이제 끝나는 건데. 자, 이게 목표를 한번 좀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네. 목표를 보면 일단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치적 목표, 군사적 목표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정치적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꿇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도 못하고 그다음에 얌전하게 굴겠습니다로 굴복시키는 게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자 그걸 위해서 참수 작전을 했습니다만 되려 그렇게 다 잘 안 돼요. 지금 이란은 복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군사적 목표로 가겠습니다. 군사적 목표에서 해야 될 것은 자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핵 개발 능력을 더 이상 이제 핵 관련된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예.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위협될 수 있으니까 해군력을 없애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리 세력들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예. 한 4가지 정도 군사 목표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이 4가지를. 그러니까요. 이걸 4주, 5주 내에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목표를 좀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일단 드론하고 미사일들 같은 것들은 이란이 쏴서 없애기도 하지만 지금 저렇게 그냥 공중이 막을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면요. 한 2주 정도면 주요한 시설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예. 해군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지하에 숨겨놓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타격, 그래서 벙커버스터 가진 추가 타격 통해 가지고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요한 가시적인 목표들, 그래서 지금 이 중동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목표들은
한 2, 3주면 정리될 수 있어요. 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핵까지 전부 없앤다. 사실 예. 핵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한 게 이란에 있는 핵 과학자들까지 싸그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예. 핵 개발 능력이 없어지지는 네네.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란이 이제 우리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선언을 하지. 근데 그러려면은 선언을 하든지. 정권이 바뀌거나 예. 지금 여기 지금 신정 정치 체제 안에서 그걸 선언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요. 자, 그러면은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가 되려고 하면은 안에 대안 세력도 있어야 되고 혹은 이 기존의 세력을 무너뜨릴 만큼 반군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로 끌고 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목표를 제한한다면 의외로 단기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수준을 낮추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냐를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정확히 한번 중간에 성과를 정리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이래서 이란의 군사적 능력이 완전히 녹아내렸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위협은 못해. 핵 예. 얘기는 빼고요. 자, 그렇게 해서 2, 3주 작전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제 평화를 추구하겠어. 그리고 빠진 다음에 실제 이후 관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 이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로 이제 충돌이 나흘째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공격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지만 마크 루비오 장관도 가장 매서운 타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더 강도 높은 공격들을 좀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들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숨겨진 표적이라든가 무기 저장고 아니면 숨겨진 발사대 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것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무서운 거는요. 저는 물리적 표적보다 물리적 표적을 타격하는 것도 훨씬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뭐 사이버 정자전, 심리전,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 타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흔들고 정치적으로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안에다가 이란 내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던 반군 세력, 그다음에 정치 세력을 씹어 놓는 것만 하더라도 예. 상당한 아마 이란에게 그러니까 타격이 될 반국가 수 있다. 세력.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현재 이 신정 정치 체계에 반대하는 대안 세력을 하나 세워놓고 이란이 예. 내전에 빠지게 만들면은요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제 반격하는 측이 이란 혁명대? 예, 혁명대인가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이게 정규군하고는 좀 다른 분명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치 그 친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준군사 조직이고요. 물론 여기 되게 재밌는 것이 육군도 있고 육군이 15만 명이나 있습니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한 2만 있고 항공우주군 한 15,000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예. 쿠드스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 특수작전 수행하고 이제 소위 테러전 수행하는 그 군대 한 2만 명 있고요. 바시즈 민병대 병력까지 있어서 이거 다 합치면 25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 계열화된 군 조직이 아니라 약간 어떤 뭐 지역별로 좀 분산이 된 그래서 소위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휘부를 타격해서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지휘부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좀 파편화된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위협적인 게 주변 그러니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폐쇄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 지도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좁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막을 수 있는 건지 이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이 역사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 게 1980년대, 85년 정도부터 보면 유조선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당시 이란, 이라크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네. 이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들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공격할 때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일반 상선이고 유조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소형 고속정에 가가지고 가서 막 이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기뢰를 띄우는 거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피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거를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예.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예. 바지선 위에 특수부대와
헬기 공격 헬기를 실어놓고 거기서 작전하면서 소탕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 대형 함선들은 이미 지금 미군이 다 격침시키고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소형 함정, 뭐 드론, 뭐 아니면 대함 미사일을 숨겨놓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요 결국 어떻게 하면 철저한 해상 감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 제거를 하는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는 있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란 군함 11척을 격침했다는 게 이제 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제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 막기 위한 해군력 거죠. 자체가 만약에 뭐 이란이 그렇게 큰 해군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정규군 해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사실 정규군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지금 말씀드렸던 혁명 수비대 소속의 해군인데 여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형 선박에 뭐 기뢰에 뭐 드론에 대함 미사일 이런 걸로 이제 소위 게릴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인데 이제 이것을 그 사냥하는 그런 임무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중동의 지상군 투입을 좀 극도로 꺼려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런 발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고 그렇다면 사실은 지상군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 그런 정도로 이 지상군 투입을 싫어하고 장기전을 싫어하는 트럼프 나지만은 절대로 이 부분은 내가 정치적 결단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을 뭐 블러핑이다라고 표현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그 진지하게 바라보고 심지어 투입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미 지상군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소수의 특수부대들은 이미 들어가서 작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아까 이제 쭉 말씀하시는 그 줄기가 뭐 4, 5주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이제 그 전에 이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것은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미국 입장에서 이건 언제든 손을 털고 나올 수 있는 형식의 전쟁의 양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작전의 그림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이 커다란 판을 마련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들어와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후 자기는 이스라엘은 이란 제거, 이란 제압이라고 하는 실리를 걷어가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더 길게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발을 빼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요한 지상의 어떤 그런 미사일과 이런 기지들을 없애고 해군력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래서 최소 앞으로 2, 3주 작전 더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 이런 공습으로 정기적인 공습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은 더 없어질 겁니다. 이전에 아프간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표적이 적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거의 2주 만에 항공 작전으로 다 끝났어요 표적이.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표적이 좀 더 많으니까 한 3, 4주 뭐 그 정도 더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항공 작전으로 제거할 표적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과정 안에서 앞으로 이제 1, 2주 동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자산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공격을 가할 것이냐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언제 정도 끝날지 저는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